우리 아이 너무 산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ADHD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일상생활에 좀 방해가 돼야 됩니다. 일상적인 정도의 산만함이 아니라 그걸 조금 벗어나는 보였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함소아 한의원 안예지 원장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네. 너무너무 산만한데 ADHD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은 사실 조금 산만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왜 저러지? 하는 느낌이 사실 드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ADHD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일상생활에 좀 방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산만하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할 일을 너무 못 챙겨서 뭔가 문제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일상적인 정도의 산만함이 아니라 그걸 조금 벗어나는 충동성이나 약간 과행동성을 보였을 때 이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집중력이 좋은데 집에 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생각해보면 어쩌면 조금 당연한 상황이기는 해요. 우리들 생각해봤어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랑 집에 왔을 때 텐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고 집에 오면은 좀 편안하게 풀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원이나 혹은 학교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이고 그곳에서는 조금 더 규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적응을 한 거고요. 집에서는 사실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이렇게 조금 산만하게 굴어도 다 받아주실 거고 그리고 당연히 집에 오면 조금 이완되어서 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을 충분히 재워주는 게 집중력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면하는 중에 우리 뇌가 한번 좀 회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 될 것은 또 보내주고 또 뭔가 배출할 것은 또 배출을 해주고 전두엽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면 중에 충분히 뇌가 쉬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회복을 했을 때 다음 날에 훨씬 좋은 집중력을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특히 공부하느라고 이제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한데요. 오히려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을 푹 재우고 다음날에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식습관이나 영양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사실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철분이 좀 많이 부족하면 집중력이나 이제 인지 능력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철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특히 고기 같은 것들을 전혀 안 먹는 아이라면은 그 부분도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식습관 관련해서는 사실 아침을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뇌는 이제 포도당이 가장 주요한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좀 충분히 있어야 뇌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사실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가게 되면 뇌가 영양을 많이 받지 못하고 깨지 못하기 때문에 오전에 아무래도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혹은 아침 식사로 너무 탄수화물류, 빵, 시리얼, 잼 바른 빵 이 정도 탄수화물류만 너무 먹고 가게 되면은 당장은 이제 포도당이 확 올라왔다가 혈당 스파이크를 찍고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주의력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단백질이나 채소류와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간 식사를 해주시면 아이의 집중력이나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집안의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산만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러는 게 걱정이시라면 집을 일단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집에 여기 장난감, 여기 책, 여기는 또 어떤 거, 여기는 또 어떤 거 이런 게 너무 눈에 많이 띄게 있으면 아이도 당연히 이걸 하다가 저게 눈에 띄니까 저거 하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저게 있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집안을 한번 좀 정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교구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장난감이나 교구를 제공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정돈을 해서 만약에 지금 집에 교구가 몇 종류가 있다고 하면은 당장에 잘 노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밖에 꺼내 놓으시고 나머지는 좀 정돈해서 넣어 두셨다가 그것을 그냥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집중력이나 이런 산만한 게 좀 걱정이 되는 분이시라면 아이들의 생활 일과를 조금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다음에는 이 일을 하고 이 다음에는 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건 좀 쉽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지금 이거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은 그것에 바로바로 가기가 힘들고 나는 계속 이걸 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산만하게 엄마가 하자고 하는 거 하다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일과를 좀 예측할 수 있게끔 패턴을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애기가 밥을 먹는데 집중을 못해서 네. 시계로 이 큰 바늘이 3회 다 먹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잘 집중을 못한다고 해서 앞에 막 너무 이제 시선이 쏠림하는 거, 영상 같은 거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식습관에 좋지는 않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시간 같은 것들을 조금 보여주거나 아니면 요즘 뭐 모래시계라든지 그 뽀모도로 시계 색깔이 쫙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좀 사가지고 요 색깔이 요렇게 될 때까지 할 거야 하는 식으로 약간의 약속을 하고 아이 입장에서도 조금 그 시계가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좀 예쁘거나 재밌는 느낌이 든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좋고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주변에 뭐가 자기 장난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면 그거에 또 시선이 뺏겨가지고 식사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산만한 게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아이가 식사하는 그 공간에 아이 시선에 뭔가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혹시 우리 아이 너무 산만한 것 같은데 하는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요. 이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